트로이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에서 벗어나 오디세우스는 그의 고향 이타카로의 귀환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집과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한 자녀 텔레마쿠스에게로 향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여정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항해 중 호기심에 이끌려 오디세우스와 몇몇 동료들은 폴리페모스의 거주지인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동굴 안에서 많은 치즈와 가축을 발견하고 이를 접수하기 위해 동굴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폴리페모스가 돌아와 동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롭스는 이들 중 몇 명을 잡아먹는 잔인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의 유일한 눈은 마치 타오르는 화산처럼 보였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동굴에서 탈출하기 위해 빠르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강한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사이클롭스는 이 포도주의 맛에 취해 더 많은 술을 요구했죠. 오디세우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라고 속였습니다. 술에 취한 폴리페모스는 결국 잠이 들었고 그때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들은 사이클롭스의 유일한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막대기를 불에 달구어 뜨겁게 만들고 폴리페모스의 눈을 정확히 겨냥해 찔렀죠. 그의 비명은 동굴을 울리며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가 다른 사이클롭스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는 아무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이클롭스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폴리페모스에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죠. 폴리페모스는 자신을 속인 오디세우스에게 저주를 내리며 그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복수를 청했습니다. 이 저주는 오디세우스의 귀향 여정을 더욱 험난하게 만들었죠. 포세이돈은 바다를 휘저어 그의 항해를 방해했고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끝없는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바람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섬에는 모든 방향의 바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섬에 도착했을 때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트로이에서의 전쟁과 이후의 모험에 대해 듣고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가죽 주머니를 주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이타카로 향해 항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악한 바람들이 들어있었죠.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이 주머니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주머니를 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 주머니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잠든 틈을 타서 주머니를 열었고 그 결과 모든 바람들이 풀려나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오디세우스의 배는 다시 아이올로스의 섬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를 다시는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다시 험난한 항해를 시작해야 했고 이 모험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아이올로스의 섬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방문한 섬은 라이스트라고니안들의 섬인 라이스트라고니아였습니다. 라이스트라고니아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는데 이들은 인간을 먹는 편혹한 생활을 하는 야만적인 종족이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섬에 도착한 후 안전한 항구를 찾아 그곳에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섬을 탐색하기 위해 몇 명의 동료들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라이스트라고니아의 왕인 안티파테스의 궁전에 도착했죠. 그러나 안티파테스의 아내는 도착한 동료들 중 한 명을 잡아먹었고 그 모습에 기겁한 나머지 동료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안티파테스는 그의 동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동료들을 쫓아가 돌을 던져 오디세우스의 배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오디세우스의 배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오디세우스는 단 한 척의 배와 소수의 동료들만을 남기고 라이스트라고니아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라이스트라고니아를 탈출한 후 도착한 섬은 실제로 에아이아 섬이며 여기는 강력한 마법사이자 여신인 키르케의 거주지였습니다. 이 섬에서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의해 돼지로 변신당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신 헤르메스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받습니다. 헤르메스는 그에게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약초인 몰리를 제공했죠.
이 약초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마법에 저항할 수 있었고 결국 그녀를 설득하여 동료들을 원래의 인간 형태로 되돌리게 합니다. 이러한 오디세우스의 용기와 끈기에 감동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섬에서 한 해 동안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많은 편안함과 환대를 베풀며 섬의 풍요로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결국 그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타카로의 귀환을 위해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헤이데스의 세계, 즉 사후 세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언자 티레시아스의 조언을 구하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이 충고는 오디세우스의 귀환 여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중대한 조언이었어요. 그의 고향으로의 귀환 여정은 이 충고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키르케의 지시에 따라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사후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항해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제물을 바치고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소환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은 오디세우스에게 여러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귀향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특히 헬리오스의 소를 해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들을 해치면 그의 동료들은 모두 죽고 오디세우스 혼자만 살아남아 긴 여정 끝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오디세우스는 과거에 알았던 여러 인물들과 만났습니다. 이 중에는 그의 어머니 안티클레이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타카에서 벌어진 일들과 아내 페넬로페의 충실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또한 다른 유명한 영웅들과 죽은 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와 같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과 그 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디세우스는 이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여행은 오디세우스에게 그의 나머지 여정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테이레시아스의 예언과 만난 영혼들로부터의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마주칠 위험들에 대비하고 귀향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항해를 시작했으나 세이렌들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이렌은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진 생명체로 그들의 노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항해로 이끌었어요.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에 저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헤르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세이렌들의 노래를 듣고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지시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료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되어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자신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죠. 바로 그는 자신을 배의 돛대에 묶도록 지시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풀어주지 말라고 동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가 다가오자 그를 유혹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노래에는 강력한 마력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의지를 앗아갔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노래를 듣고 강렬하게 유혹을 느꼈지만 돛대에 묶여 있어 유혹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결국 세이렌의 노래에 저항하고 안전하게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렌의 섬을 벗어난 후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두 가지 위협,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스킬라는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각 머리마다 긴 목과 끔찍한 이빨이 있었습니다. 스킬라는 자신의 굴에서 나와 바다를 지나는 배에서 선원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녀의 공격은 빠르고 예기치 못했으며 선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반면 카리브디스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매일 3번 바닷물을 삼켰다가 토해냈습니다. 카리브디스 근처를 지나는 배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파괴될 위험이 매우 높았죠.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따라 스킬라를 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키르케는 스킬라가 더 적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조언했었죠. 카리브디스를 지나는 것은 전체 배와 선원들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킬라를 지나면서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공격으로 6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스킬라는 빠르게 배에 접근해 선원들을 잡아먹었고 오디세우스와 남은 동료들은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카리브디스를 멀리 피하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가 물을 삼킬 때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배를 잃는 일 없이 위험한 지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헬리오스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신으로 이 섬에는 그의 성스러운 소들이 있었습니다. 티레시아스의 예언에 따르면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헬리오스의 소들을 해치지 않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배고픔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에게 헬리오스의 소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잠에 빠져 있을 때 동료들이 소를 잡아먹었죠. 헬리오스는 이를 알고 분노하였고 제우스에게 보복을 요청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받아들여 오디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헬리오스의 섬을 떠날 때 번개를 던져 그들의 배를 파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의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죽게 되었죠. 오디세우스는 항목에서 떠내려가 스칠라와 카리브디스의 위험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지만 결국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폭풍과 바다에 의해 표류한 후 오디세우스는 오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칼립소라는 아름다운 여신을 만났어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를 자신의 섬에 머물게 합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젊음과 불멸을 제안했죠. 그녀는 오디세우스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고 그에게 그녀의 사랑과 편안함을 제공했어요. 오디세우스는 이 매력적인 제안을 받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 이타카와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항상 이타카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했으며 칼립소의 섬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신들은 오디세우스의 운명과 그의 귀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여신 아테나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메신저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 오디세우스를 자유롭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칼립소는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워하면서도 제우스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배를 만들고 귀향을 돕기 위한 지시를 주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섬을 떠나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여전히 오디세우스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그의 귀향을 방해하기 위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으로 인해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 파이아키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왕 알키노우스와 왕비 아레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으나 나중에 자신이 오디세우스임을 밝히고 그동안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파이아키아인들에게 트로이 전쟁과 그 후의 모험, 특히 사이클롭스, 에올루스, 키르케, 그리고 하데스로의 여행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파이아키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오디세우스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알키노우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돕기로 결정했고 그에게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와 선원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선물과 재화도 함께 줬습니다. 파이아키아인들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를 안전하게 이타카 해변에 내려주고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를 해안가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처음에 자신이 이타카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 그에게 그가 이타카에 있다고 밝히고 그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의 궁전이 구원자들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로 변장하여 궁전으로 들어갔죠. 이는 그가 구원자들의 진정한 의도와 페넬로페의 충실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아들 텔레마쿠스와 재회합니다. 텔레마쿠스는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가 주최한 활 쏘기 대회에 참여합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활을 사용해 특정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변장을 유지한 채 이 대회에서 승리하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며 텔레마쿠스와 함께 구원자들을 처단해요. 처음에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그녀의 남편임을 인식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재회하고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확립합니다. 결국 이타카에서의 전투 후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도움으로 평화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타카의 왕으로서 지배하게 됩니다.